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MVP 박문찬입니다. 네, 프리즘으로 시작하는 UWP 앱 개발 파트 6 상세 페이지 구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화 목록 페이지에서 하나의 영화를 선택을 하면 상세 페이지로 내비게이션을 시키면서 영화의 ID 값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ID 값을 이용해서 영화의 상세 정보를 다시 조회를 하고요. 그 상세 정보를 화면에 뿌리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재물 컨트롤 갤러리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런 앱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은 윈도우 UWP 앱의 기본 컨트롤들에 대해서 미리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컨트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어떤 컨트롤이 어떤 모양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특정 컨트롤을 화면에 배치를 했는데 저런 식으로 노란색 테두리가 쳐져서 나오게 되면 컨트롤 디스플레이 옵션이라는 것을 변경을 하시면 그 컨트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컨트롤이 노란색인 상태에서 빌드를 했을 때는 오류가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꼭 이런 선택을 옵션을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노란색 테두리가 쳐져 있는 컨트롤의 사용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을 하려고 하는 상세 화면의 레이아웃을 다른 앱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API에서 주는 포스터를 왼쪽 편에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타이틀, 영화 플레이 시간, 그 다음에 평점, 뭐 감독, 뭐 작가 이런 애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컨트롤들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우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가장 이 화면에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데 사용이 되는 레이아웃 컨트롤들이 있는데 그리드, 그 다음에 스택 패널, 릴레이티브 패널, 캔버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드는 격자 모양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가로, 세로 격자 모양으로 칸을 나눈 후에 해당 다른 컨트롤들을 배치를 하는 그런 컨트롤이고요. 스택 패널은 무조건 컨트롤들을 쭉쭉 쌓아서 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스택 패널을 일반적으로 스택 패널을 전체 화면에다가 놓고 스택 패널 안에 컨트롤을 집어넣게 되면 이 컨트롤이 차례차례 위에서부터 하나씩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을 위에서 밑이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릴레이티브 패널은 릴레이티브 패널 안에 컨트롤을 배치를 하고 이 컨트롤에 서로 관계를 설정을 해서 위치를 동쪽으로 바꾸는데 사용이 되는 그런 패널입니다. 캔버스는 절대 좌표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들을 배치하는 그런 레이아웃 컨트롤입니다. 일반적으로 캔버스는 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화면 크기라든지 여러 조건에 따라서 동쪽으로 화면을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캔버스는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뭐 텍스트 박스라는 컨트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그런 컨트롤이죠. 그 다음에 저 지난번에도 써봤지만 텍스트 블럭이라는 일반적인 텍스트를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그런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 블럭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텍스트 내용에 대한 타이틀 같은 걸 입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타이틀을 입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경우에는 툴킷에 headed content control이라는 컨트롤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컨트롤은 이런 이미지들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그런 컨트롤이고요. 툴킷에 이미지 EX라는 컨트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이미지 컨트롤에 비해서 여러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확장된 이미지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더라는 것은 큰 영역에 어떤 뭔가를 색을 전체적으로 감싸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사용해주는 그냥 일반적인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물 디자인 매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직인지는 이제 좀 이따 확인하시면 되겠죠. 상세 페이지 구현 데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목소리가 약간 불안정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내비게이션 와서 저희 파라미터를 지난번에 영화 아이디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무비 아이디라는 로컬 필드에 아이디를 집어넣고요. 여기서 뭘 해줄까요? get movie detail get movie detail라고 해주겠습니다. get movie detail에서는 영화 정보를 상세 정보를 조회를 해 와서 그 다음에 프로퍼티에 입력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화 정보를 가지고 오는 그 방법은 지난번에 가지고 왔었던 요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기를 하시고요. 여기 await는 async와 짝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async를 붙여주고요. 영화의 상세 정보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여기 싹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I 후에 이 뒤에는 영화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URL을 동적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 URL 달러 이제 C# 문법입니다. 달러는 자 이렇게 넣고 여기도 구멍을 뻥 뚫을 수가 있어요. 구멍을 뻥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뻥 뚫고 여기에 뭘 넣어요? 무비 아이디 이렇게 되면은 이 문자열 안에서 무비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URL이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할까요? 여기서 그러면 한 가지 if 무비 UID가 null이면 그냥 나가는 걸로. 그래서 영화의 상세 정보를 조회를 해서 가지고 온 후에 모델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모델로 바꾸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이 데이터가 필요하죠. 조금 전에 그 정보를 이 브라우저에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조회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이슨 데이터가 반환이 됩니다. 이 반환된 제이슨 데이터를 어떻게 했었어요? 저희 모델에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고 일단은 아무 이름이나 하나를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지우고 edit paste special
네, JSON as class를 붙여넣기 하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JSON을 오브젝트로 바꿀 때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movie detail 들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팅이라는 모델이 있고, 이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파일을 별도로 빼야 되겠죠. 그래서 movie detail이라는 클래스 파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클래스는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ovie detail과 rating이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생겼고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영화 정보를 JSON 데이터를 모델로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movie detail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는 movie detail이 되겠고요. 네, movie detail. 자, 그럼 반환된 정보를 어디다 넣어줘야 돼요? 프로퍼티, 뷰 모델에서 뷰로 데이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프로퍼티죠. 그래서 프로퍼티 current는 movie detail.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프로퍼티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었죠. 프로퍼티 체인지드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지만 그 값이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얘를 백킹 필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예, set property ref 이렇게 하면 영화의 상세 정보가 이 프로퍼티에 들어가고 이 프로퍼티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화면에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데이터가 직접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트맨 앤 슈퍼맨 네, 입력을 했더니 네, URL에 영화 아이디가 들어갔죠. 그리고 리절트 네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값을 변환을 했더니 무비 디테일이라는 그 모델이 인스턴스가 돼서 들어왔고 요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무비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하지만 일단은 빈 화면이죠. 저희가 아무것도 여기다 작성을 안 했잖아요. 그 재물에다가 이제부터 재물을 꾸며야 되는데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재물을 처음 다뤄봐서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법이 있는 거죠. 우선 화면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요 무비 디테일, 요 내용 얘가 이제 필요해요. 얘가 필요해서 얘를 살짝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무비 디테일 페이지 재물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탭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사실 이 탭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화면에 모두 다 배치를 시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일단 먼저 배치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배치를 하시면 돼요? 여기다 스택 패널 하나 집어넣고요. 스택 패널 안에 컨트롤을 집어넣으면 그 컨트롤들이 위에서 아래로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이는 건 아니죠. 밑으로 쌓인다, 밑으로 쌓이니까 쌓인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필요했던 게 뭐냐면은 포스터가 필요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미지 컨트롤로 해볼게요. 이미지 소스는 소스 모르잖아요. 그쵸? 어디 있어요? 바인딩. 자, 현재 영화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이름이 뭐였어요? current movie detail이죠. 여기까지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여기에 포스터 current movie detail의
커런트 무비 디테일은 이제 프로퍼티였죠. 프로퍼티에 포스터라는 다시 이 모델의 프로퍼티인 포스터에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바로 런타임에 이미지를 땡겨와서 화면에 뿌려줬습니다. 그렇죠? 포스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위스를 한 300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정보들도 다 뿌려야 되니까요. 일단 200으로 줄여놓을까요? 네, 200으로 줄여고요. 그럼 일단 이미지 포스터 일단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제목 어떻게 하면 돼요? 텍스트 블락에 텍스트라는 프로퍼티에다가 넣으면 되죠. 바인딩 어떻게 해요? 커런트 무비 디테일에 타이틀 뭐요? 타이틀이 바로 보이죠? 여기 이쪽에 왼쪽에 바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하고 얘를 복사한 다음에 모션을 키를 쭉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네. 플레이 시간 러닝 타임이 필요했어요. 러닝 타임 151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레이팅 어떤 레이팅을 하면 돼요? IMDb 레이팅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레이팅 6.5점이네요. 네, 상당히 박한 점수입니다. 그리고 장르 뭐예요? G로 시작하죠. G. 네, 장르는 액션, 어드벤처, 판타지. 자, 그리고 뭐가 필요했어요? 관람 등급 레이티드. 네, PG-13. 그리고 감독 뭐예요? 감독, 디렉터, 각본인가요? 그리고 나서 뭐 출연 배우들 이런 거 보면 되겠네요. 그죠? 출연 배우 뭐 그리고 나서 뭐 이것저것 여러 되게 많잖아요. 그죠? 뭐 컨트리 어워드 무슨 거시기를 수상했느냐 뭐 이런 거 박스 오피스 금액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금액까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컨트롤 바로 입력을 하면서 값 보면서 화면 레이아웃 잡고 디자인까지 깔끔하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얼마나 멋져요. 이건 뭐요? 2015까지는 이런 기능 없었고요. 2017도 최근에서 이제 이 기능이 생겼는데 아주 멋진 기능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런타임에 재물을 수정해서 바로 화면에 컨트롤의 그 디자인 내용을 바로 출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욕심이 나니까 약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치를 좀 바꿔볼까요? 배치를 일단 그리드는 제가 칸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드에 컬럼 디피니션 그래서 컬럼 디피니션을 두 개 그러면 0, 1 두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첫 번째 컬럼은 위스를 오토로 주겠습니다. 오토로. 그리고 얘를 포스터는 첫 번째 컬럼으로 그 다음에 스택 패널은 컬럼을 두 번째 컬럼으로 네 그랬더니 포스터는 왼쪽 그 다음에 영화 정보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미지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럼 vertical alignment top.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진은 왼쪽 0, 위에 0, 그 다음에 오른쪽 20, 그 다음에 아래 0. 네, 바로 떨어지죠? 네, 오케이. 그리고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를 조금 키울게요. 폰트 사이즈 20.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것 같네요. 그쵸? 어떻게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네. 상세 페이지에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바로 재물 화면
요 재물 페이지 이 화면에서 컨트롤 내가 직접 입력을 하면서 바로바로 그 내용을 화면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약간 더 욕심을 내서,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요? 헤더디드 컨텐츠 컨트롤이 있었어요. 헤더디드 컨텐츠 컨트롤. 뭐가 있어요? 요 감독. 이 이름이 잭 스나이더가 있는데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그죠? 그럼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아, 헤더디드, 헤더디드, 헤더디드 컨텐츠 컨트롤. 그죠? 컨텐츠 컨트롤을 바꾸고 얘를 컨텐츠로 바꿔요. 그러면 잭 스나이더 두 명이 나왔어요. 지금 나왔죠? 그런데 여기를 헤더에 뭐래요? 디렉터. 이렇게 헤더디드 컨텐츠 컨트롤까지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그 영화의 상세 정보를 보기 좋게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